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가 BBB 원빅 뷰티풀 빌인가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빌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만의 시각을 좀 얘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걸 다뤘지만 뭐 이제 결국 미국의 부채가 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이 많은데, 특히 일론 머스크도.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꼬집었듯이 텍스 크레딧이 날아가는 게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현 정부랑 이제 각을 세우다 보니까 제가 현재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 시가 줄었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 같은 한데 GPT한테 이래저래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체감할 정도로 그 강도가 좀 줄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판매량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니까요. 참 도지를 뭐 내려왔죠. 그 내려오는 것도 이미 저는 몇 달 전에 미리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정리를 해서 이미 이게 이렇게 가시화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참 제 입장에서는 이런 평범한 시민 입장으로서는 참 아직도 참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르고 구조조정하는 자리, 특히 회사도 아니고 정부인데 그러면은 온갖 비판을 떠안을 텐데, 옛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CEO는 정치적 성향을 뭐 미국이니까 대부분 여긴 뭐 애플도 그렇고 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잘 표현하는 편이니까요.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회사에 득이지 않을까랑,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그것까진 이해가 되더라도 남을 특히 정부 기관에 막 자르는 자리에서 비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뭐 극우 쪽에서는 애국자라는 진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도저히 저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닌데 뭔가 일론 머스크는 워낙 천재적이니까 뭔가 다른 거를 봤는지 참 다시 이걸 돌이켜봐도 이건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닌데, 어쨌든 물러나서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이제 집중하고, 덕분에 이런 기류 때문인지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거나 제가 현지에서 지금 느끼는 것도 이 시가 좀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근데 좀 내려갔다. 그러면 좀 반감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현지의 느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런 시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참 신기한 게,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도 갑자기 제 사이버 트럭을 보고 막 말을 걸더라고요. 되게 꼬치꼬치 해먹길래, 그러다가 본인이 테슬라 4680 배터리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참 신기한 게, 실리콘밸리는 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도 이제 제 사이버 트럭 보고 이제 말을 걸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테슬라 인플로이고, 그래서 뭐 이런 무슨 일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아름아름 그렇게 건너 정보를 얻어서 그냥 적당히 이제 뉴스에 나온 것만, 아무래도 다들 좀 기밀까지는 아닌데 회사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소재거리, 약간의 이제 힌트가 돼서 관련 뉴스를 찾아봐서 뭐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사이버 트럭을 몰고 나서부터는 그 시위가 좀 이렇게 누그러진 다음부터는 많은 대화를 다시 하게 됐고,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에서 배터리 엔지니어 몇 분과,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제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테슬라가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테슬라는 4680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엔지니어한테도 들었고요. 뭐 제가 그런 질문도 했었죠. 지금 2170도 같이 쓰는데 왜 4680으로만 쓰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확장 중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4680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건 심지어 잘 만들고 있고, 캐소드도 자기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파트를 밝힐 수는 없지만 수입을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컴포넌트를 수입을 하겠죠. 뭐 애노드 쪽이든 캐소드든 일부를 소형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배터리를 못 만든다고 보는 거는 틀린 시각이죠. GPT랑 얘기를 해봐도 지금 벤더들, 그러니까 협력사들하고 같이 하지만 테슬라 인터널 프로덕션이 가동되고 있고,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면에서 지금 도움을 받는 거지,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래서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처음 배터리 데이 때 꽤 지났죠? 시간이 벌써 꽤 지났네요. 진짜 몇 년이 흐른 겁니까? 그때 이게 참 혁신이 없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혁신이 없으면 지금 테슬라만큼, 왜냐면 그 엔지니어는 자신 있게, 물론 테슬라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들만큼 이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냐? 그렇죠. 지금 팔리는 차라든지 이런 양을 보면 실제 탑재되고 있는 건 단연코 이 배터리에서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쉽고 혁신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이런 서포트하는 회사들이 쉽게 해야 되는데, 뭐 나름 잘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전혀 못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고,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로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다시 한번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중국이나 테슬라 말고는 다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그쵸, 뭐 테슬라라고 완벽한 차는 아닌데, 제 주변에 왜 테슬라가 아닌 차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 가깝게 가족 중에 BMW i4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참, 뭐 배터리를 교환하네 마네, 그리고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거는 아주 가깝게 그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작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빌려서, 그런 일이 제 가깝게 좀 비일비재 일어나서, 이게 참 배터리를 관리하고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전자장비나 배터리에서 이런 일이 다른, 제가 볼 때 내연기관 회사들, 레거시 회사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물론 완벽한 차는 아니지만 전기차에 있어서 완성도는 저는 단연코 최고인데다가 FSD 때문에 제가 포기를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드나 파이퍼 샌들러 유명하죠. 지금 거의 중국으로부터 4680 셀은 이제 완전히 중국 지분이 거의 0으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그 정도로 잘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치 앞을 못 보는 관세 전쟁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이틀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하우스로 잘 만들고 어느 회사보다도, 그리고 자동차 회사로서도 정말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것도 얘기를 좀 GPT랑 해보다 보니까 이런 논문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파이트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다뤘는데, 이거 거의 뭐 중국이 다 잡고 있는데, 이게 2025년 페이퍼인데 92%랍니다. 그리고 2018년이 돼도 뭐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중국이 다 그냥 애노드 프로덕션은 그래파이트를 위시로. 대단합니다. 뭐 채굴이면 마이닝이면 마이닝, 뭐 리파이닝이면 리파이닝이든, 이 그래파이트를 얻어서 이런 피규어를 보시면은 배터리에 넣는 퀄리티는 그냥 뭐 캐가지고 그거를 단순 작업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 정제 및 가공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이게 결코 모든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순도 높은 물질들은 다 쉬운 게 아닌데, 중국 친구들이 너무 싸게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당해낼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려는 게,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엄청난 노력이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렇지만 한 2028년? 결국 이래저래 얘기를 해보고 이 논문 리뷰나 이런 걸 해봐도 현실적으로 중국을 벗어나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잘 해야 좀 지분을 좀,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줄이는, 좀 낮추는 수준이 전부지, 사실상 중국을 빼놓고 얘기한다라는 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건 배터리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중 테슬라가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래파이트가 유독 심해서 그런데 테슬라도 당연히 실리콘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리튬 메탈 에노드라든지 엄청난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는 거죠. 거의 사실상 이제 전고체로 가는 전 단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게 또 버무려져야지만 좀 중국의 비중을 낮출 수 있지. 그리고 리사이클링, 테슬라도 그걸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동반이 돼야 좀 낮춰줄 수 있지.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중국에 너무 모든 의존이 심하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파이트가 유독 심하지. 그래도 캐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많이 자립을 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했죠. 한국에서도 아마 수입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고요. 4680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만들어서 다 넣고. 그래서 테슬라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카드가 많다. 이런 위기에 있어서 제일 대처가 잘 되고, 파이퍼 샌더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 No other US company can make similar claim. 이런 클레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중국의 위력은 대단하다. 말만 해봐야 가슴만 아프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